뱅캠 TV. 네, 안녕하십니까, 유성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독자님들 중에 펜션을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질의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펜션을 했을 때 어려운 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사업자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을 했을 때 궁금하신 점, 진행 과정, 그리고 펜션을 운영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수익, 지출, 또 어려운 점,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데, 이런 거 간략하게 정리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옆에 저랑 같이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펜션 지기가 또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얼굴 없는 가수도 아니고, 얼굴 없는 배우도 아니고, 얼굴 없는 목소리, 참조 출연 할 거니까, 이제 질의는 그 친구가 저한테 내줄 거고요. 저희는 거기에 따른 이제 답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해. 네, 안녕하세요. 네, 얼굴 없는 목소리입니다. 얼굴 일하고 있는 펜션 직입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이제 하나씩 옆에 동생한테 질문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유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어떻게 되지?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펜션 처음 알아보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지난 영상들을 차곡차곡 보시면 아실 텐데, 제가 뭘 그렇게 많이 알고 준비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가 중점이 돼야 되고 뭐가 중요시 돼야 되고, 사실 이런 부분을 알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도서라든가 유튜브에 나온 정보, 그 다음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들, 이런 거 다 수집하고 순수하게 제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펜션을 알아보고 구하게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주관적인 부분이지 통용되어 있는 정답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펜션을 알아볼 때 가장 중요시 여긴 거는 이제 객실수. 기본적으로 이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객실수는 7개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극성수기 때 수익을 창출시키는 데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객실수는 7개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저는 중요시 여겨서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주변 관광시설이나 이제 볼거리들이 있어야지만이 그걸로 인해서 파생돼서 펜션으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기 같은 경우는 대명 리조트죠. 대명 비발디 파크는 또 이제 오션월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근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결정하게 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이건 이제 개인적인 건데, 컨셉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펜션을 시작을 할 때 제가 갖고 있는 컨셉은 이제 텐트, 캠핑이죠. 캠핑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이제 펜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좀 약간의 대지 면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객실수, 대지 면적의 부분, 그 다음에 주변 볼거리,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시 여겨서 저희는 결정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쪽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했던 그런 컨셉에 가장 적합한 부분이 있어서 이쪽 펜션을 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컨셉을 어느 정도 막연하게 그냥 펜션을 알아본다는 게 아니라, 어떤 펜션을 알아봤을 때 약간의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필요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갖고 가고자 하는 컨셉이 중요한데, 그 컨셉에 맞출 수 있는,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의 펜션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펜션 계약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내기 위해서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그렇지. 그럴 때 가장 어려웠던 점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자, 펜션 허가 시에 저희 같은 경우는 초짜였잖아요. 일명 초짜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중간에 상당히 막힌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근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군청에 펜션 허가득을 내야 되는데, 허가증을 받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통신 판매업 신고, 이 절차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찾아간 거죠, 군청을. 하지만 거기서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새로 사업자라든가 이런 걸 진행을 하게 되면 해당 현재의 소방법을 따라가 줘야지만이
허가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전에 득을 했던 펜션들이기 때문에 이전 소방법으로 진행을 해왔었던 거고, 새로 이제 사업자를 내다 보니까 현존하는 소방법을 다시 이제 진행을 따라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찾아갔다가 들은 소리가 지금 현재의 소방법은 일산화탄소 감지기라든가 그 다음에 객실마다 비상구, 불빛 나오는, 우리가 계단 내려가다 보면 등 불빛 나오는 거 있죠. 비상등까지 객실 내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분말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그 다음에 자동 확산. 자동 확산 소화기, 요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휴대용 비상 조명등이라든가 소화기 이런 부분들은 각 모든 펜션에, 단독형 그 감지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다 펜션에 되어 있는데, 자동 확산 소화기라든가 이 비상등은 새로 생긴 소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지만 심사 과정에서 넘어가서 이제 허가증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며칠 기간 동안 그거를 다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허가증을 득을 하게 된 겁니다. 향후에 또 어떠한 소방법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런 현존하는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소방법을 가장 빨리 파악을 하신 다음에 미리 그걸 설치를 완료하신 다음에 허가증을 신청하러 가시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허가증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거는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3일 안에 허가증을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 일단은 요 펜션 관련해서 일주일 안에는 무조건 허가증을 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요 소방법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또 일주일 계속 연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준비하실 때 잘 유의하셨다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소방법 진행 과정 허가 득을 받기 위한 그 과정 외에는 사실상 뭐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저희가 신청하러 세무서로 갔었고요. 그 다음에 또 펜션 같은 경우는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어떻게 보면 온라인 판매 품목이에요. 객실도 온라인으로 일반 불특정 다수들한테 이렇게 판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 판매업을 필히 신고를 하셔야지만이 인터넷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놀자라든가 여러 가지 숙박 앱들 있잖아요. 네이버라든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예약을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필히 통신 판매업은 신고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 민박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면적 기준이 뭐 여러분들 다 많이 아실 거예요. 면적 기준이 분명히 충족이 되셔야 돼요. 그 면적은 기준점이 연면적 230제곱미터 그 이하가 되셔야지만이 농어촌 민박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이제 정화조, 오수 처리 시설이 이제 기준점이 뭐냐면 농어촌 민박 230제곱미터 곱하기 35리터, 그러니까 대략 8,050리터, 그 정도의 정화 시설이 기준점이 충족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또한 허가 득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요 부분들이 또 충족이 안 되고 23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라든가 또 정화 시설이 8,000, 예를 들어 약 9,000리터의 정화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게 또 뭐 한 5,000리터, 7,000리터 그 이하라든가 이렇게 되면 또 한번 허가득이 딜레이가 되고 연기가 되는 과정들이 또 거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잘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요. 허가까지 득했다면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운영하실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펜션 할 때 유의사항이라. 예. 예를 들어 아니 그게 아니라 유의사항은 우리 다 아니었냐? 모든 게 다 아니었어 유의사항이? 뭘 알았어야지. 시설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니 시설물이든 뭐든 예. 다 알고 있어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했으면 이게 유의사항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시설물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뛰어드는 거잖아. 예. 그지? 그 상태에서 우리한테는 뭐야? 여기에 있는 모든 시설 관리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가 전체다가 처음. 유의사항이었지. 처음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내가 뭘 어느 정도 알 것 같다. 뭐 그냥 단순하게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저도 했으니까요. 그냥 뭐 청소만 잘하고 보일러 관리 잘하고 뭐 동파 안 되게 요것만 관리하면 되겠지.
전혀 아니라는 거. 전혀 아니라는 거. 오시면 손을 대야 될 부분, 수선이죠. 건물 수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내가 몰랐던 시설물들 배워야 됩니다. 설비 쪽, 보일러 쪽.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쓰고 있는 느낌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도시에서 살다가 펜션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단어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력이 딸리기 때문에 설비업자가 와서, 보일러업자가 와서 뭘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펜션을 운영하시면 사실상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헤쳐나가셔야지만 뭐 확인이 되고 이해가 되고 아실 수 있는 거지, 제가 여기서 백날 떠들어봐야 사실 이해되시기 힘드세요. 제가 운영하면서 힘들었다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였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보일러, 그거에 대한 객실로 통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온수는 어떻게 되고 또 난방은 어떻게 되는지, 보일러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심야전기. 심야전기는 이건 참 창피한 얘기인데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심야전기라는 게 밤에 그냥 전기를 쓰면 그 전기가 차가 좀 이렇게 할인되는 좀 싼 전기를 쓰면 그냥 그 정도의 용도로 쓰는 게 심야전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심야전기라 하는 거는 지정되어 있는 시간, 저녁 8시,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맞아요. 다음날 8시까지 순수하게 온수만 데펴주는 기능이 심야전기입니다. 그 온수를 데펴주는 그 시간 동안 전기요금이 조금 기본 일반 전기보다는 한참이죠. 한참 절감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해놓고 전기가 들어와서 온수를 데펴줘서 이 시간에 쓰는 전기는 심야전기라고 하는 거고요. 요 온수가, 데펴준 온수를 이제 그 다음날 8시 이후부터 또 편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충분히 물탱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쓰실 수 있고, 조금 더 식더라 하더라도 어차피 또 저녁 10시부터 다시 심야전기가 가동이 되면서 데펴주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 이 또한 저희는 이해력이 딸리다 보니 처음에 상당히 헤맸다라는 부분 좀 있었죠. 그러니까 보일러, 심야전기, 또 일반 전기, 농업용 전기, 이런 부분들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건데, 저처럼 막연하게 뛰어들으시면 그 시간이 헛되이 보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파악하셨다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펜션 시작할 때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객실 수에 대해서 좀 많이 따져보고 알아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객실 수가 일단 7개에서 10개 사이가 가장 제 개인 기준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성수기 때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한 부분이 있죠. 근데 여기에 따르는 객실 단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객실 단가는 임의대로 정하시는 부분보다 주변 펜션들, 그 다음에 주변에서 또 잘 나가는 펜션들이 있어요. 또 못 나가는 펜션들이 있고, 그 중간에 어중뜨게 그래도 뭐 손해 안 보면서 하는 펜션들이 있고,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하신 다음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펜션의 단가를 조정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주변 펜션들하고 그 다음에 저쪽 대면 비발디하고 가까운 쪽, 거기는 이제 겨울 되면 스키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성수기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성수기 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변 펜션들 금액, 비수기, 그 다음에 주말 요금, 여러 가지 다 따져본 다음에 객실 단가를 책정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관련해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릴 게 뭐가 있냐면, 수도에 있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수를 써요. 그래서 지하수 같은 경우는 전기로 이제 모터로 끌어올려서 지하수를 공급하는 방식인데, 수도세는 안 들죠. 수도세는 안 드는 대신에 이제 모터가 돌아갈 때마다 전기요금이 이제 따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요금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상수도로 진행하는 펜션보다는
수도요금, 전기세 이렇게 비교했을 때 지하수가 훨씬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웬만하면 지하수 연결되어 있는 펜션을 운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공과금 향후에 나오는 거 이제 딱 파악을 하시면 조금 더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로 진행하시면 겨울은 몰라도 여름 같은 경우는 큰일 납니다. 수영장도 또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지하수로 그 수영장 물을 채우는 거와 일반 상수도로 채우는 거랑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하수 있는 펜션을 저는 이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펜션 운영하실 때 정리를 하면 여러 가지 설비 쪽이라든가 보일러, 심야전기, 그 다음에 일반전기, 농업용 전기, 객실 단가 책정, 그 다음에 수도가 상수도냐 지하수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잘 따져보시고 이제 결정하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뭐가 있지? 현재 운영하시는 그 펜션의 크기, 연면적하고 객실 개수가 몇 개인가요? 내가 여기 연면적을 어떻게 하냐 여기를. 연면적은 모르겠고요. 평수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동생과 같이 운영하는 이 펜션 대지 면적은 우리가 1100평 정도 돼요. 평으로 환산하면 대지 면적은 1100평 정도 되고 객실 수는 9개입니다. 9개인데 그러면 아마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농어촌 민박 230제곱미터인데 그럼 평으로 환산해봐야 꼴랑 한 70평 정도 되는 건데 방을 9개? 방이 무슨 6평, 5평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건물이 나눠져 있어요. 두 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230제곱미터 충족이 되고요. 또 이쪽 건물에서 충족이 되고 해서 두 개의 사업자로 운영을 합니다. 저희는. 이게 한 개의 사업자로는 당연히 농어촌 민박의 득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두 개의 사업자로 두 개의 건물을 현재 이 농어촌 민박 허가를 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실 수는 총 9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9개를 운영하면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컨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직히 9개 객실을 운영하는데 대지 면적은 1100평, 상당히 넓은 겁니다. 굳이 그렇게 1100평씩이나 넓은 땅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컨셉 그걸 어느 정도 지고 가야지만이 운영하실 수 있다는 부분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캠핑과 펜션을 플러스해서 1+1으로 진행하는 컨셉을 갖고자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펜션 객실 하나당 텐트, 캠핑 시설이 하나씩 한 동씩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대지 면적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객실 한 개당 플러스로 텐트와 기본 여러 가지 캠핑 시설을 서비스로 이제 딸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컨셉에 맞춰서 펜션을 알아보다 보니 객실은 7개가 넘어야 되겠고 대지 면적도 넓은 게 필요했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을 써서 펜션 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펜션을 운영하시면서 또 하나 추가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인원입니다. 인원. 이런 이제 비수기라든가 성수기 때 아직까지 저 같은 경우는 뭐 극성수기를 맞이해봤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없지만 예상을 해봤을 때 과연 이 펜션을 운영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펜션을 운영할 때 몇 명이나 필요할까? 필요 인력이 몇 명이나 좀 있으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상 10개 이내의 펜션들은 2명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주말에도 저희가 만실이 돼본 적이 있어요. 9개 객실이 만실이 돼본 적이 있는데 어차피 이분들 나가고 나시면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일요일날 오후부터는 월요일날 화요일날 아무도 없어요. 충분히 그 시간 동안 2명이서 마당 정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객실 내부라든가 내부를 모두 청소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2명이면 커버가 되실 거고요.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기 때는 기본적으로 한 2명 정도를 한 2달 정도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를 상주를 아예 시켜서 저희랑 손발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주말에만 또는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알바를 쓰게 되면
이 객실 9개가 매일 찰 건데, 극성수기 때는 물론 매일 찬다는 가정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게 손발이 안 맞고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고 이제 하게 되면 손님들이 뭘 갖다 달라고 이 사람한테 시켰는데 얘는 또 딴소리하고 손발도 안 맞고 분명히 누수가 납니다. 손님들하고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로 저희는 상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알바 2명과 2달 동안,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하는 동생하고 도합 4명이서는 극성수기 때 2달 카바를 할 생각이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나머지 달에는 2명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3개월 해봤는데 충분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손이 딸린다, 좀 힘이 든다, 이럴 경우에는 펜션 인근들 있는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모들이죠. 이모들을 조금 아르바이트로 모셔가지고 시간당 이렇게 책정을 해서 청소 이모를 구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 홍천 여기 같은 경우도 주변에 이모분들을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드시다, 그럴 경우에는 따로 아르바이트 이모분들을 쓰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펜션 크기는 1100평, 객실은 9개, 그 다음에 인원은 극성수기 7, 8월 달이 되겠죠. 요때를 제외한 나머지 시즌에는 2명이서 충분히 운영 가능하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또 궁금하신 사항을 또 안내해 드리면 또 뭐가 있지? 뭐냐? 이제 저희가 12월에 펜션 계약을 하고 현재 3월인데 대략 3개월간 운영비로 지출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 부분은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요 부분은 펜션을 준비하시고 이분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제 생각은 펜션을 계약을 하시고 시작을 하신다고 치면 너무 근데 운이 좋아서 기존의 펜션이 손댈 곳 없이 내 컨셉에 딱 맞아, 이거는 진짜 침구류조차도 또 아니면 주방 물품조차도 내가 다 인정 범위야, 이러면 다행이겠으나 제가 알아본 펜션들 바로는 제 눈에 들어오는 그러한 펜션은 없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펜션을 무조건 시작을 하신다고 치면 기본적인 수선비, 그 다음에 물품비,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폭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 폭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나한테 충족이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이제 컨셉에 맞게끔 이제 운영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딱 잘라 말씀드리면, 처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1000만원 들었습니다. 1000만원. 1000만원 내외로 들었고요. 아마 더 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바꿔진 부분이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설치비, 인테리어, 침구류, 뭐가 있냐, 이제 세탁세제, 주방용품, 비누까지, 치약,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사야 돼요. 다 사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컨셉,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생각하고자 했던 펜션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진행을 하려면 거기에 또 다른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캠핑용품, 그 다음에 저거 등을 뭐라고 하지? 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정원에다가 100개, 대략 100개 이상의 전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걸 무슨 전구라고 하는데, 파티 전구라고 하나? 파티용 전구. 하여간 제 홈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홍땡 별땡 펜션.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텐트 주변 위쪽으로 해서 전체 등을 100개 이상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설치비, 그러니까 잡다하게 수선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욕심 끝이 없다고 각자들 눈에 충족을 시키고자 진행을 하시게 되면 돈은 계속 올라가기 마련이고요. 기본적으로 500에서 1000만원 내외는 무조건 추가적으로 들어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고
시작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도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 질문에도 좀 정리를 한다고 치면 최초 준비하실 때 이제 침구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치비, 간판을 새로 바꾸고 싶으면 간판비, 그 다음에 기타 객실 내외에 들어가는 부대 물품들, 이런 부분들 예상하시고요. 예상 금액까지 다 어느 정도 정하신 다음에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들어간 경비는 뽑지는 못했습니다. 요거는 차근차근 뽑을 수 있겠죠. 뭐 국성수비도 남아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3개월간 순수하게 물품비로, 설치비로 나간 부분은 1,000만원 약간 이상 정도 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그렇다면 현재까지 수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참 코로나 때문에 이 수익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수익은 공개하기가 조금 모호하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대략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달부터 여기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들어간 비용은 여러분들한테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1월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손님들을 받으면서 이제 시작을 했죠. 1월 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 달에 여러 가지 수선도 하고 온라인상의 홍보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진행을 했어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진행을 하면서 운이 좋게 1월 달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보다도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상을 좀 낮게 잡았거든요. 어쨌든 비수기고 대명 리조트하고는 비발디하고는 조금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낮게 잡았는데, 이게 희한하게도 저희가 홍보를 잘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입소문도 나고 1월 달에 대략 객실 50개 정도가 예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출로는 바베큐라든가 이런 부분들 부수입 포함해서 한 7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요. 여기에 이제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를 임대로 진행을 한 거예요. 임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월세가 나갈 거고, 또 하나가 공과금이 나가겠죠. 전기 비용, 그 다음에 물세는 지하수니까 물세는 안 나가고요. 그 다음에 기름 보일러가 일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보일러 기름 비용, 그 다음에 없어요. 전기하고 맞지? 전기 기름, 그 다음에 CCTV, 인터넷,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예산 잡은 게 어찌됐든 한 달에 1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공과금을 한 달에 100만 원. 그래서 1년 예산을 1200 정도가 이제 공과금으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심야전기, 심야보일러, 기름 이런 걸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전기세가 조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세가 나올 거고,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름에는 오히려 온수 부분에 대해서 심야전기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야전기 돌리는 그 전기 비용은 조금 더 절감이 될 거고, 그럼 에어컨도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지면서 그냥 한 달에 100, 1년에 1200 단순 계산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오차 범위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1월 달에는 어찌됐든 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거기에서 이제 지출이 나가는 월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세, 그 다음에 기름 보일러, 그 다음에 CCTV, 인터넷, 뭐 이제 TV죠. SK든 KT든 뭐 이런 TV, 이런 부분들 나가는 거 말고는 크게 뭐 나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이제 먹고 쓰는 거, 그런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저희가 성공적으로 매출도 올리고 수익도 났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2월 달이 문제인데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1월 달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2월 달도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1월 말 정도 됐을 땐가 그때부터도 이미 2월 달에는 중순까지 주말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예약들이 있었어요. 예약들이 어느 정도 차 있었던 와중에 2월 1일을 맞이를 했었고, 그래서 크게 뭐 걱정 없이 그냥 지내오다가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여론 매체, 언론 매체에서 이제 이 코로나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씩 예약된 객실이 취소가 되는 시점이 2월 초였습니다. 그래서 2월 첫째 주 후반부에는 예약된 모든 객실이 다 취소가 되는 이제 사태가 벌어졌고, 그러면서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죠. 1월 달은 예상치 못하게 오히려 이제 매출이 높았고요. 2월 달은 예상 이하로 이제 매출이 없었고요. 대신에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 주변 지인분들이 방문해 주셔가지고 여기는 청정 지역이다. 이 친구가 운영하는 홍천은 아직까지 코로나가 발생이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청정 지역이다. 믿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지인분들이 주마다 와주셔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지인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본전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월 달에는 어쨌든 본전치기도 안 됐고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지금 얼추 얘기를 드리면 마이너스 운영으로 2월 달은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요번 달이 가장 걱정이에요. 사실 요번 달은 공과금도 못 빠질 것 같은데요. 월세를 떠나서 공과금도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드는데 지금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가게 문 닫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펜션도 지금 한 달 정도 문을 닫으신 분들도 사실상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인분들이 주마다 그래도 와 주시니까 이렇게 문을 열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3월달, 아마 4월달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 모든 자영업자분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펜션 운영하시는 분들, 여행사 관련 이제 직종에 계신 분들, 종사자분들은 아마 이 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달, 4월달 예상 매출과 수익 부분은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애매하네요. 어쨌든 2월달은 마이너스, 1월달은 플러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좀 착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 영상 찍고 있는데, 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너는 앞으로 운영 계획이 어떤데? 코로나. 아, 진짜 그렇죠. 답도 없는 코로나. 그냥 음식물이 코로 나오겠습니다. 지금 뭘 먹어도 코로 나오겠어요? 운영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냥 술 한잔 먹어도 술이 코로 나오기 지금 일보 직전인데, 원래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코로나라는 이 질병은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던 거고, 원래 최초에 이 사업을 하면서의 운영 계획은 뭐가 있었냐면, 이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컨셉을 가지고 1월달, 2월달, 3월달 어떻게 보면 비수기다라는 생각 하에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하면, 이제 4월달부터는 좀 따뜻해지면 캠핑 시설도 조금 이용하실 분들이 알려지고 이제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스키 매니아 분들 인구 덕에 1월달 어쨌든 수익도 많이 났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서 1, 2월은 어쨌든 생각하지 말자 하고 본전치기만 하자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봄부터는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제 놀러 가기 좋아하는 분들이 또 이제 많이 발생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뭐 블로그라든가 홍보, 인터넷 이런 홍보 매체 광고 같은 경우 진행을 하면서 하려고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극성수기 때는 뭐 주변 모든 펜션들 다 잘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그래서 봄부터 추가적인 펜션을 또 알아보려고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3월 달까지는 이 상태로 가다가 4월, 5월부터 추가 제2의 펜션을 두 번째 펜션을 운영할 예정이었고요. 물론 임대입니다. 임대를 받아서 운영할 생각이었고, 극성수기 때 펜션 2개를 가동을 시키려고 계획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극성수기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저희가 그동안 했었던 이러한 홍보적인 부분이라든가 다녀가셨던 분들의 평가를 받고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가을에도 손님들이 유입이 되고 오실 거라는 충분한 판단이 있어서 자신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가을을 보내고 또한 이제 두 번째 겨울을 이제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다 틀어졌습니다. 무슨 계획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무슨 계획이 있을까요, 과연?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더 잘 될까요?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뭐 메뉴를 개발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면 과연 장사가 다 잘 될까요? 또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들 여기에 컨셉을 추가적으로 해서 어떠한 뭐 좋은 그림을 만든 다음에 손님을 광고를 내서 손님을 유입을 한다? 잘 될까요? 없죠.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지금 뭘 생각을 하고 아이템을 짜내서 손님들을 유치한다?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냥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가길 바랄 뿐이고요. 좀 일단은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밖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제 가족들도 코로나가 안 걸리길 바랄 뿐이고 주변 지인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밖에 없고요. 이 지금 펜션 운영에 있어서 계획은 사실상 뭐 크게 방대하게 포부 있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주변 지인분들이 여기는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찾아주고 계신다라는 거 그거 하나 그냥 기분 좋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원래 한 3개, 4개, 5개까지는 한 2년 동안 최대치 5개까지는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지금은 살짝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도 생각을 안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이런 시국에 뭐 펜션을 준비하시고 계획을 하신다? 살짝 한 발 물러나셔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작을 했으니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는 조금 더 추이를 살피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제가 갖고 있었던 광고라든가 계획 또 발빠르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고요. 일단은 펜션을 임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한 개 가지고는 답 없습니다. 한 개 가지고 펜션을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낸다? 수익은 나긴 나요. 나긴 나는데 먹고 살 만큼 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펜션을 지금 임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를 운영하실 경우에는 컨셉을 제대로 잡고 진행하시면 어느 정도 수익은 잡을 수 있겠지만 더 높은 수익을 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최소 3개까지는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도 3개까지는 할 계획이 있고 회가 바뀌고 조금 더 지식이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면 5개까지가 맥스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확실한 계획과 확실한 정보 터득하셔가지고 좋은 펜션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정보 받아가셨는데 구독 한 번씩은 눌러주시면 상당히 다음 영상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